삼국통일의 원대한 꿈은 그렇게 한강 유역의 차가운 물속으로 차갑게 가라앉고 말았지요. 한때 세상 모든 것을 품을 듯 호기롭던 그 거대한 제국은 결국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찢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성했던 가지마다 피어났던 야망의 꽃들은 이젠 흔적도 없이 시들어버린 폐허와 다름없었지요. 그 마지막 순결 속에는 대제국 고구려라는 허울뿐인 이름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나만이 해낼 수 있어. 하는 뜨거운 야망에 사로잡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 웅장했던 꿈이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는 독이 되었는지 고구려의 비극을 통해 우리 삶의 거울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때는 서기 4세기 후반 한반도의 북쪽에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품고 드넓은 영토 위로 수많은 성벽들이 웅장하게 솟아 있었지요. 그 시절 고구려의 왕자에는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이라는 하늘이 내린 듯한 영웅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들의 눈빛에는 타오르는 불길 같은 야망이 이글거렸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고구려의 깃발이 나부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강박적인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더랍니다. 바로 삼국통일. 고구려만이 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신념에 가까운 확신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은 장수왕의 눈빛은 마치 저 먼 남쪽 땅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한반도의 지도는 아직 고구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빈틈으로 가득한 미완의 퍼즐처럼 보였겠지요. 그는 그 퍼즐의 조각들을 모두 채워 넣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위대한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왕의 이런 야망에 동조하는 듯 보였습니다. 폐하 고구려의 위용은 하늘을 찌릅니다. 어찌 백제와 신라 같은 한낱 소국들이 감히 대국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나이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아첨으로 가득했지요. 허나 그들의 심장 속에는 과연 이 거대한 야망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슬아슬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더랍니다. 웅장한 궁궐의 기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촛불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대신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그들의 내면 속 망설임을 반영하는 듯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 덩치만 믿고 무모한 계획을 세우다 발목 잡히는 경우를 숱하게 보게 됩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속사정이나 숨겨진 위협은 간과해버리는 거죠. 고구려가 바로 그러한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힘에 도취되어 주변 환경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저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강박적인 믿음, 그것이 고구려를 옥죄기 시작한 첫 번째 족쇄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고구려는 그렇게 무적이었을까요? 왕자에 앉은 장수왕의 눈빛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편, 즉 북쪽에는 시퍼런 칼날을 가는 또 다른 강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더랍니다. 바로 중국 대륙을 뒤흔들던 56국 시대의 혼란스러운 이민족 왕조들이었지요. 특히 4세기 중반 고구려는 전현이라는 강력한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고 무려 5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지요. 고구려가 아무리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한들 북방의 위협은 언제든 그들의 목줄을 조여올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잔혹한 경고였던 겁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고구려의 대신들은 애써 침묵했거나 감히 왕에게 직언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한 대신은 겉으로는 폐하의 영명하신 뜻이라면 저들 오랑캐 따위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옵니다. 라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5만 명의 백성이 끌려갔는데도 폐하께서는 여전히 꿈속을 헤매시는구나 하고 전율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는 북방의 위협을 언급하려다 왕의 싸늘한 시선에 입을 다물었겠지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참혹함과 왕의 비현실적인 야망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써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인간 본연의 심리 말입니다. 왕은 수많은 정보와 보고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림만을 그려내려 애썼습니다. 북방의 위협은 언젠가 해결될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렸고 남쪽의 백제와 신라는 언제든 정복할 수 있는 작은 먹잇감으로 여겼지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더 큰 그림, 즉 삼국통일이라는 과도한 목표 설정에만 고정되어 있었더랍니다. 마치 사냥꾼이 거대한 사냥감을 쫓느라 발밑에 덫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야망도 현실의 벽을 간과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불과한가요? 때로는 우리도 고구려처럼 허세와 자기과시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위협들을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고구려의 거대한 덩치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야망은 견고하기는커녕 모래 위에 지어진 누각처럼 위태로웠더랍니다. 황량한 벌판에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닥치던 그 밤,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성벽마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하고 중원 대륙을 뒤흔들며 천하의 패권을 꿈꾸던 거대한 제국은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 쓰러져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왕자에 앉아있던 이는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보다 더 깊은 허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 한때는 발 아래 무릎 꿇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목에 비수를 겨누는 가장 잔인한 적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들은 차갑게 식어가는 제국의 심장을 조용히 짓밟으며 한때 고구려가 그들에게 가했던 냉혹한 폭력의 대가를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적보다 마음속 깊이 쌓인 관계의 배신이 더욱 사무쳤을 겁니다. 이 지독한 파국은 단순히 국력이 쇠퇴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존이란 미명 아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도구처럼 내팽개쳤던 지난날의 선택들이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자식이나 믿었던 부하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한파를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고 가진 자원이 부족해지며 등 뒤에서 칼날이 날아들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거나 가까운 이들을 도구처럼 이용하려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얼어붙은 냇가의 물고기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지요. 오늘은 고구려가 맞닥뜨렸던 그 처절한 생존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관계의 진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관계의 폭주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지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춰볼 때입니다. 4세기와 5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북반구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으며 눈은 쉬이 녹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덮은 하얀 장막은 농부들의 한숨과 절규로 가득했지요. 북중국 일대와 드넓은 만주 평원에는 강력한 한파가 덮쳤고 밭을 갈아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봄이 와도 땅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고 농작물은 얼어 죽거나 병들어 시들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굶주림에 대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곡창지대는 황량한 폐허로 변해갔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고구려가 비록 북방 영토를 넓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얼어붙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수왕의 거대한 꿈도 현실의 냉혹한 장벽 앞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왕의 눈에는 백성들의 굶주린 얼굴과 텅 빈 창고가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북방을 향해 뻗어나가던 고구려의 야망은 이 지독한 한파 앞에서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의 회의실에는 매일같이 흉흉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전하, 북방의 곡물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병사들의 식량도 부족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왕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왕은 텅 빈 손바닥만 한 지도를 노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의 시선이 점차 북쪽의 황량한 땅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 한강 유역이라 표시된 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쪽과는 달리 남쪽은 따뜻하고 비옥한 땅이었지요. 강물은 굽이굽이 흐르고 평야는 기름진 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구려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북방에서 더 이상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장수왕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식량 확보와 전선 축소라는 두 가지 명제가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에게 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영토 확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지였던 셈이지요. 왕은 남쪽으로 뻗어 있는 길을 향해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단과 목표를 향한 집념만이 이글거렸지요. 그에게 남쪽의 백제와 신라는 이웃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구려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품고 있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한강 유역을 상상하며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흡사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처럼 냉혹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모든 역량을 남쪽으로 돌린다. 백제와 신라를 정벌하고 한강 유역을 우리의 곡창지대로 삼을 것이다. 신하들 중 일부는 북방의 오랜 동맹 관계나 남쪽의 동족이라는 점을 들어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하, 백제와 신라는 비록 약소하나 하지만 왕의 눈빛은 그들의 말을 자르기에 충분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동맹이니 동족이니 하는 말은 배부른 자들이나 하는 소리다. 지금 고구려는 굶주리고 있다. 아마도 장수왕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한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자주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폭주시키곤 합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라는 변명 뒤에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려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던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실적의 도구로만 여기거나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배우자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은 북방의 현실 앞에서 장수왕의 눈에 백제와 신라는 더 이상 존중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의 배고픔을 채워줄 먹잇감일 뿐이었지요. 남진 정책을 결정한 후 고구려의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남쪽으로 향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곳곳에서는 전쟁 물자를 모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북방의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비옥한 남쪽 땅을 향한 기대감은 병사들의 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백제와 신라가 자신들의 영토를 잠시 빌려 쓰는 존재일 뿐 언제든 고구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장수왕은 평양천도를 결정하며 그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고구려의 국정 운영의 모든 초점을 남진에 맞추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지요. 북방 귀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왕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미래는 북방의 얼어붙은 땅이 아니라 남쪽의 비옥한 평야에 달려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수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자기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서슴없이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타인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고구려의 남진은 비록 생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기회주의적 관계 설정이라는 냉혹한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고구려를 파멸로 이끄는 첫 단추가 되고 말았지요. 생존이라는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더 큰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평양성 한복판 고구려의 위용을 과시하던 커다란 연회장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연못 위에 띄운 화려한 배에서는 춤사위가 멈추고 악사들의 손도 굳어버렸지요. 고구려의 왕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금 전 사신이 전해온 비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한강 유역. 고구려가 그토록 애써 차지하고 피로써 지켜내던 그 전략적 요충지가 감히 신라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였으니까요. 왕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가요? 보잘것없는 조공품을 바치며 오직 고구려의 비호 아래 겨우 연명하던 그들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왕의 머릿속에는 백제, 아신왕이 그리고 신라의 왕들이 엎드려 굽실거리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왕은 가슴 가득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꼈었지요. 내 손바닥 안에 작은 벌레들이라고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벌레들이 독을 품고 연합하여 고구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를 날린 것이 아닙니까? 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는 것을 왕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늦은 깨달음이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갑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으니 저 사람은 영원히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주인이 개를 부리듯 내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꼬리나 흔들 줄 알았더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를 길들이려 들면 그 상대의 내면에는 씨앗이 심어지지요. 바로 복수심과 배신감의 씨앗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놓치고 사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역사 속 가장 강력했던 갑 고구려가 어떻게 자신의 착각 속에 빠져 을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를 통해 인간관계 속 가스라이팅의 위험성과 헛수 권력의 덧없음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구려는 그야말로 뜨거운 야망과 거대한 힘으로 한반도를 뒤흔들던 대제국이었지요. 특히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장수왕 시기에는 말 그대로 천하의 중심은 나라는 오만함이 그 정점에 달했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변의 다른 왕국들은 그저 고구려라는 거대한 별 주위를 맴도는 작은 행성들에 불과했습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름 아닌 백제, 당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던 백제였지요.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백제의 수도 한성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한성의 도성문이 개응과 함께 열리고 백제 아신왕이 백성들의 절규 속에서 성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 고구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승리의 전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아신왕을 응시했습니다. 아신왕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위압적인 침묵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너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속삭이는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지요. 아신왕은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치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백제왕 아신은 이제부터 고구려의 영원한 속국이 될 것이다. 조공을 바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며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광개토대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아신왕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요. 아신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입으로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왕 폐하의 뜻을 받들어 고구려의 충실한 신하가 되겠나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지만 그의 끓어오르는 속마음은 차마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더랍니다. 이 치욕을 이 모욕을 언젠가는 기필코 갚아주리라.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복수심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에 갑이 빠지기 쉬운 착각입니다. 상대가 겉으로 굽실거리면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누를수록 그 압력은 더 큰 반작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인 것을요. 고구려의 이러한 우월주의는 신라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400년 신라가 왜구의 침략으로 공경에 처하자 고구려는 오만 대군을 파견하여 왜구를 물리쳐 주었지요. 겉으로는 신라를 도와주는 은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고구려의 군대는 신라의 왕궁까지 깊숙이 들어섰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신라에게는 무건의 협박이었습니다.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신라의 왕은 더 이상 고구려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감히 고구려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왕은 고구려의 뜻에 따라 세워질 것이다. 고구려의 장수는 신라의 왕 앞에서 오만한 태도로 선포했습니다. 신라의 왕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고구려가 자신을 왜구로부터 구해준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구해주고는 그 사냥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들은 신라 왕실의 대를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며 신라를 고구려의 꼭두각시 나라로 만들려 했더랍니다. 이때 신라의 왕궁 안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그림자들은 신라 귀족들의 굳은 얼굴 위에서 섬뜩하게 춤을 추었지요. 그들은 고구려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에 분노했지만 당장 저들을 꺾을 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한 분노는 안으로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폭발할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때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했겠지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순응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관계의 단절을 꿈꾸는 것이지요. 고구려의 왕들은 이런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위대하고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교만한 나르시시즘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며 남진 정책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남쪽에 위치하여 백제와 신라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기에 더 유리한 위치였으니까요. 이 평양 천도는 백제와 신라에게는 고구려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한다는 명확한 경고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75년 장수왕은 다시 한번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백제의 왕궁을 에워쌌고 백제 계로왕은 성벽 위에서 고구려군을 향해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더랍니다. 하지만 장수왕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백제를 완전히 짓밟고 그들의 왕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고구려의 압도적인 힘을 만방에 과시하려 했습니다. 계로왕의 목이 베어지고 백제의 수도 한성이 다시금 고구려의 발 아래 짓밟이는 순간 고구려의 위세는 실로 하늘을 찔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짓누르며 너희는 나의 조공국일 뿐이야 라고 외칠 때마다 그들의 내면에는 고구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차곡차곡 쌓여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고구려의 위대한 힘에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백제와 신라의 민중과 귀족들은 고구려의 통제와 억압을 벗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고구려는 외적인 정복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지배력의 핵심인 민심과 유대감을 얻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지배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수 권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궁궐처럼 보이지만 그 기둥과 석가래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과 같았더랍니다. 이러한 허술한 지배는 고구려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대한 힘으로 주변국을 억누르는 것에만 열중한 나머지 정작 내부의 민족 통합이나 귀족 세력 간의 불복종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등한시되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던 고구려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균열의 조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 뒤편으로 귀족들은 웅성거렸고 지방 세력들은 불만을 품었으며 피집의 민족들은 고구려를 겉돌기만 했지요. 마치 한 그릇에 밥을 놓고 젓가락으로 툭 건드려도 쉽게 부서지는 허술한 밥상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 모든 상황이 고구려의 왕들에게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옳다는 잘못된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태도가 백제와 신라의 굴복을 이끌어냈다고 착각했지요. 하지만 그 굴복은 잠시였을 뿐 내면에서는 배신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요된 순종은 결코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없는 법이지요. 그저 언젠가 터져 나올 활화산과 같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갑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은 잠시 통할지 몰라도 결국 상대의 내면에 골마 터질 복수심과 배신감을 키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골마 터진 상처는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커다란 족쇄가 될 테니까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지요. 북풍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만리장성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압력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수왕의 위엄 넘치던 눈빛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영광처럼 희미해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엔 끝없는 피로와 알 수 없는 망설임만이 깊게 패여 있었더랍니다. 남쪽의 전선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합하여 고구려의 심장을 찢어 발기고 있었건만 정작 고구려의 가장 정예한 병력은 여전히 차가운 압록강 북방에서 망부석처럼 북위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장수왕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이 온통 북쪽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동안 등 뒤에서 더 큰 칼이 날아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삼국통일의 꿈은 이제 저 멀리 지평선 너머의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사라져버린 뒤였고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덩치 뒤에 가려진 골마 터진 상처뿐이었으니 어찌 그 속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이들의 비극적인 결말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저 고구려의 장수왕처럼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북이 같은 존재가 버티고 서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의 상사나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내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해 매일매일 버거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노라면 정작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배우자나 자식 혹은 내 자신의 행복 같은 것들은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눈앞에 급한 불만 끄다 보니 옆구리 터지고 등 뒤가 썰렁해지는 상황.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그 부귀와의 위험한 줄다리기, 그리고 그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구려가 한창 천하를 호령하며 거대한 위세를 떨치던 그 순간에도 왕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퍼런 칼날이 드리워져 있었더랍니다. 바로 북쪽 만리장성 너머에서 시시각각 눈을 번뜩이던 거대한 제국 북위의 그림자였지요. 그 북이라는 나라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괴수와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온순한 척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예고 없이 고구려 국경을 침범해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존재였지요. 장수왕의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을 겁니다. 이 거대한 북위의 존재는 고구려의 모든 야망에 무거운 족쇄처럼 채워져 있었으니 말입니다. 고구려의 정예병 상당수는 늘 차가운 압록강 변에 배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병사들의 어깨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방 오랑캐들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북방 방어선은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생사의 경계선이었으니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초소에서 불침번을 서던 병사들의 입에서는 늘 흰 입김과 함께 한숨이 섞여 나왔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처럼 단단했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불안이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지요. 저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그 병력들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와 신라를 정벌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위가 버티고 서 있는 한 감히 그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으니 장수왕의 속은 날마다 타들어갔겠지요.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사냥꾼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한 마리는 당장 눈앞에서 달아나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언제든 내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맹수 같은 토끼였으니 그 어느 쪽도 마음 편히 쫓을 수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선택했습니다. 바로 줄타기 외교라는 아슬아슬한 춤을 추기로 말입니다. 북위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고구려의 실리를 챙기는 것. 그것은 마치 불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북위 사신들이 평양성에 당도하는 날이면 성 전체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연회장은 온갖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지고 최고급 비단과 진귀한 보물들이 사신들의 눈을 현혹했지요. 장수왕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청길 낭떠러지를 응시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겨져 있었더랍니다. 이 미소가 과연 저들의 탐욕스러운 눈을 잠시라도 가릴 수 있을까? 왕의 내면에서는 끝없이 계산기와 주판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대들이 멀고 먼 길을 왔다 들었다. 노고가 참으로 많았을 터 부디 편안히 쉬시어라. 겉으로는 이렇듯 너그러이 말했지만 장수왕의 눈은 북위 사신들의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꿰뚫어보고 있었지요. 북위 사신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고구려의 환대에 감흡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오랑캐 놈들이 얼마나 더 버틸까? 하며 고구려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을 겁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미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송곳 같은 오만함과 무시가 역력히 담겨 있었지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작은 동물을 내려다보듯 말입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조공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금은보화, 특산물 그리고 값비싼 인삼까지. 마치 고구려의 국력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만약 조공품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다면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불평을 쏟아내고 그것을 빌미 삼아 고구려를 압박하려 들었을 겁니다. 고구려 조정의 신하들은 사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지요. 그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이 고비를 넘겨야 할 텐데. 그들은 저마다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장수왕의 미소가 보이십니까? 저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지요.
때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도 자기 앞의 산을 우회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북이는 무엇입니까?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불안과 체념이 숨겨져 있습니까? 장수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깊은 고민에 잠겼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외교적 고개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거대한 북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남쪽으로 향할 수 있을까? 북위에게 쏟아붓는 자원과 병력은 단순한 국력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미래를 삼국통일의 꿈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지요. 북위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와 신라가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의 불이 더 급했으니 말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더랍니다. 당장 급하다고 혹은 당장 불편하다고 눈앞에 가장 강력한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정작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다른 관계나 목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지친 한숨, 아이들의 외로운 뒷모습, 친구들의 서운한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나중에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결국 고구려의 남진 화살표는 북쪽으로 다시 돌려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순간 고구려의 꿈도 잠시 멈춰 서야만 했더랍니다. 그 짧은 멈춤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한성 함락의 영광이 피처럼 붉게 물든 노을 속에 잊혀가던 날이었지요. 덩그러니 남은 평양성 안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서서히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 하늘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연합 깃발이 마치 거대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펄럭이며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서쪽 바다 너머에서도 정체 모를 배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려왔지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고구려의 왕은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 했던 조공국들이 이제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자신을 조여오는 현실 앞에 그만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뒤늦은 자책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덧없이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북쪽의 강대국도 남쪽의 비루한 제후국들도 아니었음을. 바로 자신의 교만과 상대를 발밑으로 여겼던 오만이 수많은 칼날을 등에 꽂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거대한 영토의 끝에서 그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울부짖었답니다. 그 비명은 역사의 장막에 가려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연합을 만들어 나를 겨냥하는 것을 느꼈던 경험 말입니다. 저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으스댔던 그 오만이 결국은 외로운 늑대가 되어 사냥꾼들에게 포위당하는 비극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말입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가진 힘만 믿고 주변을 함부로 대했다가 결국 돌아올 곳 없는 섬처럼 고립되어 버리는 이 시대의 고구려 왕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오늘은 그 어리석은 고구려의 비극을 통해 당신의 주변에 숨겨진 연합의 역습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나만의 성에 갇혀 외로운 늑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고구려가 북위 문제로 한강 이남에 제대로 전력을 쏟지 못하는 사이 남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덩치 큰 사자가 먹이 사냥에 한눈을 판 사이 그 발밑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동물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신라의 움직임은 고구려에게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지요. 450년대 초 고구려의 압제에 시달리던 신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조공을 바치고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심장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우리는 더 이상 고구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라는 처절한 외침이 그들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을 겁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스산하게 감싸고 밤하늘은 먹구름에 덮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런 밤이었지요. 고구려 군사들은 자신들이 한때 점령했던 신라의 성벽 위에서 긴장의 끈을 늦춘 채 교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을 겁니다. 설마 이 비루한 신라 놈들이 우리에게 대들겠어? 그런 자만심이 그들의 눈빛에 가득했을 테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신라의 병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칼날은 번개처럼 번뜩였고 고구려 병사들의 비명은 채에 터져 나오기도 전에 밤하늘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 버렸지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밤, 신라는 그렇게 고구려의 주둔군을 잔혹하게 살해하며 스스로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단순한 병사들을 베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고구려의 자만심을 베는 칼이었고 억압받던 서름을 폭발시키는 분노의 칼날이었답니다. 고구려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진노했을 것입니다. 감히 신라 따위가 우리 발밑에 벌레 같은 것들이 아마 이런 독백을 내까렸겠지요.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배신감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신라를 그저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는 작은 주춧돌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왕을 갈아치워도 묵묵히 따르는 순종적인 존재로만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 순종의 가면 뒤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시퍼런 증오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만하게 보거나 내 통제하에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배신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 배신은 내가 싹 틔운 씨앗이 자라난 결과인 경우가 많더랍니다.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순간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요. 신라의 이 대담한 행동은 백제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제 역시 고구려의 강력한 남진 정책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요. 오늘은 신라지만 내일은 우리 차례다. 이런 불안감과 함께 고구려에 맞설 기회가 드디어 왔다. 는 일말의 희망이 백제의 왕궁을 휘감았을 것입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마저 죽음을 당하는 등 치욕적인 패배를 겪은 터라 고구려에 대한 복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북쪽의 부기 때문에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 절묘한 틈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은밀하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피 터지게 싸워왔던 두 나라는 눈앞의 더 큰 위협 앞에서는 과거의 앙금을 잠시 덮어두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한밤중 백제의 사신과 신라의 사신은 인적이 드문 산중의 암자에서 마주 앉았겠지요. 초롱불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좁은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조심스럽게 마주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 수없이 싸우고 서로를 죽였던 역사가 그들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갔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고구려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마자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강력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두 나라 모두 고구려의 발밑에 깔려 사라질 뿐이다. 백제 사신의 비장한 목소리에 신라 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낮의 동맹이 결성되었지요. 이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라는 거대한 폭군에 맞서는 약자들의 집단적 저항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고구려의 왕은 처음에 이 낮의 동맹 소식을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것들끼리 뭉쳐봐야 오합지졸일 뿐. 하지만 그의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은 이내 굳어지고 말았답니다. 연합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지요. 고구려는 이 연합군과 무려 5번의 주요 전투를 치렀는데 이게 웬걸 고구려는 그 모든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전장에는 고구려의 장수들이 쓰러지고 병사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지요. 고구려의 왕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겠지요. 도대체 저 미개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대군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싸우는 고통이 끌어올랐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없다. 다만 나의 힘이 부족할 뿐이다. 이렇게 되뇌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 뿐 연합군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져 갔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세에 밀려 수도 한성을 잃고 계로왕마저 전사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웅진지금의 공주로 천도하여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좁고 험준한 산성을 요새 삼아 숨을 고른 백제는 이제 신라를 넘어가야의 여러 소국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구려가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 함께 뭉쳐야 산다. 그들의 호소는 고구려의 위협에 시달리던 가야 소국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지요. 심지어 중국 남조의 송나라나 멀리 바다 건너 웨일본에까지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견제해달라 청하기에 이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구려의 왕이 지도를 펼쳐놓고 남쪽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말입니다. 원래라면 한강 유역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야 할 고구려의 승전보 대신 백제의 웅진 산성에서 뻗어나온 붉은 선이 신라와 가야를 넘어 바다 건너 외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겠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구려를 겨냥하는 화살표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 화살표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고구려를 칭칭 감싸는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의 적을 공격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적들이 나타나 고구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백제를 치려하면 신라가 나타나고 신라를 치려하면 가야가 고구려의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마치 끝없이 솟아나는 괴물처럼 고구려의 전력은 점차 소모되어 갔지요. 그의 얼굴에는 한때 정복욕으로 빛나던 강렬한 눈빛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과 피로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 모든 세상이 나를 등지는가? 어찌하여 나의 야망은 이토록 거대한 적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약자들이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뭉치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이지요. 거대한 고구려의 왕은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처참하게 고립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다가 모든 것을 잃는 외로운 늑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가장 강한 적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을 이 고구려 역사가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힘으로만 찍어 누르려 했던 그 오만한 태도가 결국은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겨울날 늙은 왕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 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더랍니다. 한때 북방의 매서운 칼날을 막아내고 남쪽에 들끓는 욕망을 잠재웠던 장대한 성벽은 이제 힘없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 돌무더기에 불과했지요.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정복자의 불꽃도 위대한 제국의 영광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망함과 뼈아픈 후회만이 가득했지요. 북쪽을 향해 뻗었던 그의 거대한 야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꺾여 있었고 이제는 남쪽의 비옥한 땅마저 한 줌의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겼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적은 제 내부에 제 사람들의 골마 터진 욕망 속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한때 온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대제국 고구려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렇게 스스로 파헤친 균열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더랍니다. 핏빛으로 물든 왕궁의 마룻바닥에 선열보다 진한 눈물이 떨어져 내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승리라는 이름의 허망한 꿈만 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삼켜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안의 균열,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불신과 탐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대한 성공의 문턱 앞에서 온몸에 힘을 쏟아붓다가도 정작 발밑에 생긴 작은 틈새를 보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오늘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고구려가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목표와 인간관계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오랜 세월 북방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졌던 고구려였지만 장수왕이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그 땅에는 전에 없던 음습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그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굵은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린 것과 다름없었더랍니다. 살아생전 장수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가 억눌러 왔던 오랜 갈등들이 마치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는 이전과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겉으로는 숙연한 애도의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다음 권자를 향한 귀족들의 뜨거운 욕망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었더랍니다. 특히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장수왕의 결정은 단순한 천도를 넘어 고구려 내부를 두 개의 거대한 세력으로 갈라놓는 씨앗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백 년간 고구려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국내성 귀족들은 평양 천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비옥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장수왕의 포부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평양은 신흥 세력의 본거지였고 그들은 새로운 물결을 타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헐뜯는 소리는 처음엔 낮은 웅성거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노골적인 대립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평양계 귀족들은 국내성 귀족들을 향해 구시대의 잔재들이 대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비아냥거렸고 국내성 귀족들은 평양계 귀족들을 벼락 출세한 졸부들이 근본도 없이 나라를 망친다며 맹렬히 비난했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직 더 많은 권력과 부를 향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모두를 위하는 듯한 회의 속에서 사실은 각자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해타산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바위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고구려 내부의 이 미묘한 갈등은 점차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치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폭발적인 갈등은 비극적인 형태로 분출됩니다. 바로 안장왕 씨의 사건이었지요. 제 아들 혹은 조카일 수도 있는 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도 모자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결국 선왕을 해치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더랍니다. 왕자를 둘러싼 귀족들의 암투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 궁궐은 비명 대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피 묻은 칼날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다. 왕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눈에도 더 이상 희망은 없었지요.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이라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눈을 감아야만 했더랍니다. 이 살벌한 암투 속에서 과연 누가 진심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을까요? 모두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는 것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은 고구려의 국력을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말라붙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북이라는 거대한 외풍이 여전히 매서웠고 남쪽에서는 신라와 백제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고구려의 정예 병사들은 더 이상 국경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귀족들의 사병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동족상잔의 비극에 휘말려야 했지요. 훈련장의 함성은 사그라들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금은 끊임없이 거쳤지만 그 돈은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대신 귀족들의 사치를 채우거나 내부 다툼의 전비로 쓰이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고구려의 처참한 상황을 가장 예리하게 간파한 것은 바로 남쪽의 신라였지요. 그들은 고구려가 내부의 독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때다 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고구려가 애써 차지했던 비옥한 한강 유역.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려가며 지켰던 그 땅을 신라는 어떠한 대규모 전투도 없이 아니 고구려의 눈먼 내분이라는 선물을 받아 단숨에 차지해버렸습니다. 신라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의 왕은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을 굽어살핀다며 기뻐했겠지요. 반면 고구려의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의 적에게 발목 잡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위대한 고구려의 영광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와 삶의 목표는 거대한 역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 환경이 유리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 해도 내면의 균열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한순간 놓쳐버린 타이밍은 결국 모든 것을 파국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위대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의 결정적 적기를 영원히 잃어버렸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절묘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욕망과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구려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정복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현명한 선택 그리고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고구려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나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 당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